댓글팀 명칭은 자손군.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뜻입니다. 자손군은 리박스쿨, 즉 이승만, 박정희를 지지하는 역사 교육을 하는 단체가 만들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신분을 숨기고 자원봉사자로 잠입해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사무실에서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를 만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사 를 가르치는. 겉으론 역사 교육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댓글 작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잠입 취재 과정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손 대표와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정훈 의원과 손 대표는 사흘 전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 공약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겉으론 학부모 단체를 내세웠지만 회견 참석자 11명 중 5명은 댓글 공작팀 자손군 소속이었습니다. 손 대표는 결혼도 하지 않은 뉴스타파 기자를 학부모 단체 소속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들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자격증을 준다면서 댓글 팀원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이들을 학교로 보내 왜곡된 역사관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애국 청년에게 학교 취업이 가능한 자격증을 무료로 발급해주겠다면서 청년들을 유인해 댓글 공작을 펼친 겁니다. 취재 결과 그들의 진짜 목적은 방과 후 교육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철저히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SBS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살인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228건, 매년 13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숨지게 한 경우가 99건, 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부 대상, 자녀 순이었습니다. 또 10명 중 6명 이상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분노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간병살인 같은 경우는 분노가 아니라 절망에서 비롯된 살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어떻게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간병 초기가 가족의 위기임이 드러났습니다. 간병살인은 간병 시작 1년 이내 범행이 28.8%, 3년 이내가 47.3%로 간병 초기에 주로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간병 1년 이내 독박 간병 중에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높은 걸 감안하면 맞춤형 초기 개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내비게이터니까 이제 이 병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그럴 때 필요로 한 자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케어는 어렵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족 간병인 348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은 김 씨처럼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일, 친구, 여가 등을 포기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를 간병을 해야 한다는 데서 주로 기인합니다. 전문가들은 간병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또 정부 재정은 중증 환자나 저소득층 등에 집중 투입하고 개개인이 간병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민관 합동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참사 이후 처음으로 취재팀이 확인한 충돌 시각을 공개한다. 항공기는 관제탑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36초) 만에 세 대와 충돌했다. 조종사가 가창오리를 발견하고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 긴급 조난 신호 메이데이를 외친 건 충돌 후 30초가 지나서였다. 취재팀은 영상에 보이지 않는 항공기 움직임을 복원했다. 기체는 충돌 직전 급상승을 시작했고 충돌 후 하강했다. 세 대와 충돌하기 전 토가 버튼을 눌렀다는 것은
복행을 미리 결심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조종사가 조류 충돌 후 복행한 것이라고 잘못 알려졌다. 취재팀은 조류 충돌 시각과 전후 상황을 마침내 확인했다. 하지만 블랙박스가 끊긴 4분 7초의 기록은 여전히 미궁으로 남아있다. 취재팀은 답을 찾기 위해 훈련기에 올랐다. 이렇게 복원된 경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랐다. 이렇게 짧게 돌았던 걸로 처음에 보고가 됐거든요. 다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훨씬 더 높이까지 올라가서 돌았던 걸로 지금. 잃어버린 4분 7초의 궤적이 마침내 밝혀졌다. 취재팀은 2024년 12월 29일 9시경 제주항공 2216편이 지났던 궤적을 똑같이 비행해봤다. 현장 취재로 되살린 4분 7초의 비행 경로가 실제와 가깝다는 객관적 증거였다.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 창원 의창구를 담당하는 창원 서부경찰서, KBS는 창원 서부경찰서의 정보과 경찰이 명태균 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경남경찰청장이 A 서장을 다른 부서장으로 발령낼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자 명 씨에게 청탁한 겁니다. 실제로 인사청탁 2주 뒤 A 서장은 경남경찰청 정보과장으로 발령납니다.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경무관 승진에도 명 씨의 개입이 의심됩니다. 경남경찰청 소속의 한 총경은 명 씨에게 본부장님을 만난 건 운명이 제게 준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프로필을 전달합니다. 청탁한 총경은 6개월 뒤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 소속 정보관 A씨가 명태균 씨와 처음 연락한 건 2023년 4월. 명 씨가 김영선 국회의원을 많이 도와달라고 하자 정보관은 뜻하시는 바 이룰 수 있도록 뛰겠다. 우리 쪽에 심부름시킬 일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달 창원 미군 사격장 확장 공사에 대한 지역민 반발이 거셀 당시 발표되지 않은 국방부 내부 동향까지 명 씨에게 보고합니다. 심지어 기밀 사항인 대통령의 일정도 민간인 명 씨에게 보고됐습니다. 명태균 씨는 자기가 영향력이 있다며 경찰 수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심지어 창원지검장을 만나 지인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도 했습니다. 서부경찰서 아니 여기 뭐 하는데 창원지검장 만나갖고 지금 무슨 문제가 좀 있대. 그러가 지검장한테 그러가 뭐 한방 해결해 줬지 뭐. KBS의 보도와 관련해 경찰청은 감찰반을 가동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 지역의 한 자치단체가 올해 농촌협약 공모에 제출한 시행계획서입니다. 필수 조건인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회의 사진이 첨부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회의에 참석한 30여 명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때 촬영했던 예전 사진을 짜깁기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빚어졌을까? 농림부는 지난 2023년 관련 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제정되자 중장기 계획 수립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전국 5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5개 시범시군이 10년 단위 중장기 청사진인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만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올해 법에 근거한 농림부의 첫 공모가 났습니다. 5개 시범시군마저 10년짜리 기본계획만 겨우 끝낼 정도로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시군의 기본계획을 실행할 5년짜리 시행계획까지 만들어 제출하라며 공모를 강행했습니다. 올해 공모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농촌협약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유사한 농촌 활성화 사업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부처 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농촌을 어떻게든 위해서 기재부한테 이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 큰 돈들이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과연 됐을까라고 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시행계획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1년 동안 보완 작업을 거친 뒤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